안녕하세요, 여러분. 링컨입니다. 2월 3일 벌써 수요일이 또 됐네요. 야, Time flies like arrow. 화살과 같이, 물과 같이 빨리 갑니다. 지금 시간은 한 12시 반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2일에서 3일로 이제 막 넘어간 거죠. 코로나도 좀 줄어들었다가 싶으면 다시 늘어나고 참 그러네요. 오늘 좀 전에 11시쯤 이제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는데, 눈이 내리는데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좀 내리더라고요. 눈이 좀 올겨울에는 진짜 눈이 많이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좀 쌀쌀하고 2월 달이니까 아무래도 1월 달보다는 좀 낫지 싶었는데 어쨌든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한번 살펴볼 주식은 현대 모비스입니다. 지금 이제 모비스 주식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제 삼성증권에 가서 아이들 주식 계좌를 좀 만들어주고 일단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먼저 좀 샀는데요. 요즘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와서 자녀들한테 자녀들 이름으로 그걸 사주면서 어떤 투자의 기본을 지금 이제 학생 때부터 가르쳐서 점점 뭔가 경제관념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돈은 벌어야 된다고 좋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돈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꺼리는 문화잖아요. 뭔가 너무 돈 얘기를 꺼내면 좀 속물 같기도 하고 뭐. 근데 자녀들한테 어찌됐든 돈이란 없어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돈이란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가르쳐 준다면 좀 성인이 돼서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돈을 좀 매니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돈은 결국은 쓸 땐 써야 되고 아낄 땐 아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낄 때 쓰고 쓸래야 될 때 아끼고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사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저희 어머님이 참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어찌됐든 쓸 때는 쓰고, 어머님 참 그걸 나름대로 잘하셨거든요. 쓸 때 쓰고 좀 막 그 당시 옛날에 어려웠죠.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정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참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고 그게 참 중요하고. 근데 하여튼 자녀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부모들이 모범으로서도 가르쳐 주고 하여튼 직접 간접적으로 자녀들한테 그런 부분을 잘 교육을 해서 자녀들이 또 사회에 아주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자녀가 잘 되도록 너무 욕심을 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방치해서 내도 안 되고, 자녀들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그걸 참고 인내하고 기도를 주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너무 엇나가지 않게 좀 이렇게 조금 방향도 약간씩 잡아줘 가면서, 그렇다고 본인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되죠. 자녀는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욕심낸다고 해서 자녀가 바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서도 그게 어려운 거죠. 욕심을 버리면서도 골프에서도 원래 힘 빼는 게 제일 어렵다 하잖아요. 힘 빼는데 10년 걸린다 그러는데 자녀들한테도 욕심 버리고 자녀들을 키운다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현대 모비스, 자, 우리가 요즘 현대차, 기아차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는 귀에 이제 딱지가 듣도록 안 쳤으니까, 부모님들도 우리나라 주식 사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제일 많이 사주시니까요. 근데 앞으로 현대자동차나 기아차 자동차가 좋아질 거라는 핵심에는 모비스하고 글로비스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오늘은 모비스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앞으로 하여튼 어떤 부분이 있고 모비스 주식이 더 어, 이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물론 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항상 조정의 순간이 나오기 마련이고 조정의 순간이 길게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거든요.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다음에 큰 폭으로 하락 없이 다시 또 성장하는 거니까 여러분 조정의 순간을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모비스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차가 전부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 모터를 쓰는 전기차로 바꾸는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찌됐든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전기차 이거를 뭐 이제 모비스가 아무래도 큰 부분을 담당을 하겠죠. 그래서 전동화의 전환 속도가 엄청 더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2020년 4분기 매출이 10조 6,764억 한 2.6%인가 늘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023억으로 10.7% 2019년 4분기에 비해서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이 정도면 영업이익이. 그리고 2021년에는 전기차 판매가 16만 대를 판매될 걸로 예상이 돼서 2020년보다 60% 와 60%는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부품을 단순 조립하는 회사였다면 지금은 이제 전기차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바뀌는 거거든요. 전기차 모터나 인버터나 배터리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어찌됐던 그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그런 전기차 핵심 부품을 제조한다는 그런 이제 큰 강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배구조 개편에서는 제가 글로비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정의선 회장이 20%나 개인적인 지분을 가지고 간다고 그건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비스 지분은 지금 거의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정몽구 명예회장님이 이 모비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요걸 어떤 형태로든지 증여가 되면서 어쨌든 모비스가 글로비스하고 같이 지배구조 개편을 하는데 키를 담당할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진화 쪽에서도 모비스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전기차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부품의 숫자도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완성차의 역할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 회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현대차 그룹의 위상이 현대차가 제일 위였고 그다음 기아차, 그다음에 이제 모비스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모비스의 위상이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나 잘못하면 더 높아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대차, 기아차 인원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게 되고 모비스 인원은 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룹 내 위상이 모비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모비스하고 글로비스는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키가 된다. 이 점을 분명히 좀 알아두시고요. 근데 최근에 좀 조그만 악재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AS 부품 관리 시스템에 오류가 나갖고 지금 시중에 그 현대차, 기아차 부품이 없었고 외제차보다도 부품이 더 없다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뭐 모비스 뭐 핵심 관계자가 뭐 뉴스에 나와서도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뭔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모비스 정도 되는 회사가 그런 시스템 오류가 생긴다는 건 이건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리고 저기 한 끼 식사의 행복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개그맨을 한 명 만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 4월 달이나 5월 달부터 그런 이제 영어에 관련된 재미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찍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적인 팀이 좀 투여가 돼서. 근데 아마 이제 어떤 사람을 하면 좋을지 지금서부터 이제 뭐 기회가 되는 대로 인맥을 통해서 조금 뭐 개그맨도 그렇고 셀러브리티저를 좀 만나면서 누가 제일 좋을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땐 물론 인지도가 높으면 정말로 좋기는 한데 그건 좀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도 있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점을 차치하고는 이제 얼마만큼 좀 그래도 영어를 배우려는 열의가 있는지
그다음에 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인지 그리고 좀 배려심이 있는지 요런 부분들을 체크가 돼서 요런 부분 사람들하고 거기다 플러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으면 더 좋고 근데 인제 우리가 자금 흐름상 뭐 너무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인물까지는 섭외가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중적 인지도 플러스 요런 것들이 갖춰진 그런 부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끼 식사의 행복 여기서 오늘은 백운봉 막국수 백운봉 사람 이름인가 이게 뭐 모르겠네요. 위치가 서울시 강남구 강남구 하면 또 일단 가볼 수 있는 위치가 되죠. 언주로 93길 30 지하철 2호선 역삼역 8번 출구에서 7분 거리라고 하는데 백운봉 막국수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렇게 좀 되는데 역삼동 GS 타워 뒷골목에 있는 거군요. 그 GS 타워는 가끔 가니까 쪽에 알겠습니다. 역삼동 GS 타워 뒷골목에 있는 막국수 맛집이다. 메밀 100%의 순 메밀 막국수를 선보이는 서울에서 몇 안 되는 가게다. 가게 입구 쪽에 메밀 재분기가 있다. 메밀은 반죽이 까다로워 메밀쌀을 재분하고 바로 만들어야 순 메밀면을 뽑을 수 있다. 메밀 재분기가 이 가게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막국수는 4가지를 선보인다. 동치미 막국수, 비빔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평양식 막국수다. 듣기만 해도 입맛이 좀 다시네요. 평양식 막국수는 보통 가게의 물 막국수인데 필자는 들기름 막국수를 강추한다. 막국수 면발은 다소 거친 느낌이 있지만 메밀향을 느끼기에 좋다. 훌륭한 메밀면을 선보인다. 이 집은 막국수로도 유명하지만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도 많다. 스페인산 이베리코 베였다. 요즘 제가 돼지고기도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채식주의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고기를 포기한다는 게. 근데 이제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제 고기를 키우는데 채소나 뭐 하여튼 다른 농산물을 키우는 것보다 똑같이 사람의 배를 불리게 하는데 5배의 곡식이 더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5배 더 시키는 거죠. 고기 먹는 거를 생각을 하면. 고기를 먹어도 조금만 먹어야 되겠습니다. 스페인산 이베리코 베였다 목살은 최고 등급 고기로 순종 이베리코를 도토리 철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도토리의 철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방목해서 키운다. 야생 도토리를 먹고 자란 돼지가 육질이 쫄깃하고 특유의 풍미를 자랑한다고 한다. 고기를 찍어 먹는 멸치젓 양념장도 일품이다. 그러니까 야생 도토리를 먹고 자라면 엄청 좋기는 하겠네요. 그래서 들기름 비빔 동치미 평양식 막국수가 9,000원, 배웠다가 16,000원. 저는 이 막국수도 먹고 싶지만 이 배웠다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전화번호는 02554-5155 2012년부터고 한 줄 평이 이베리코 베요따의 메밀향을 자랑한 들기름 막국수의 집. 좋네요. 좋아요. 백운봉 막국수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